네, 안녕하세요. 골다방크루 지미스입니다. 또 나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골더방 크루의 건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드만 크루의 브라이언입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세 분, 그러니까 저까지 해서 세 명이 모여서 골다방크루의 1차 팟캐스트 지금 좀 웃고 있는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개막 경기는 좀 잘 보셨나요? 저희도 가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승삼위도 좀 맛보고 왔는데요. 올 시즌부터는 저희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좀 시도해 볼 겁니다. 그래서 매 경기 리뷰를 이런 팟캐스트 형식으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요. 경기 리뷰뿐만 아니라 매 경기 이모저모 담아서 좀 여러분들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 파일로 업로드 되겠지만 오디오만 나갈 거니까 뭐 출퇴근길이나 뭐 등하굣길에 이용해서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 목소리 달달하잖아요. 예? 성, 성시경급 대답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렇게 편안하게 듣거나 남편들 이거 집에서 설거지할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또 다소 오류나 다른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피드백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또 이게 편집이 없이 통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생방송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들 저기 화장실 미리 갔다 오셨습니까? 뭐, 기적에 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 안 돼,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조용히 다녀오시면 됩니다. 저기 막아서 말이 없으면 화장실 간 거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순서로 이제 개막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개막전 저희가 충남 아산 FC와 이제 홈 빅버드에서 2대 1로 이겼죠. 먼저 좀 개막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첫 경기 다녀오셨던 브라이언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전술을 보았을 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전술을 지금 수원 삼성이 사용을 하고 있고, 명칭은 일단 뭐 조나미스타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포백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백처럼 두 명의 스토퍼와 이제 한 명의 리베로를 두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풀백이었던 선수가 이제 윙어로도 쓰이면서 오른쪽에만 두는 좀 불균형한 포백 형태를 쓰는 게 이게 핵심이고. 아, 그게 그거죠. 그 비대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을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1라운드에 적용해 보았을 때 말 그대로 방금 지미스님이 말한 비대칭을 활용해서 최지묵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반대 장호익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3백을 형성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조윤성, 한호강, 장호익이 3백으로 이어지고 좌측 윙이었던 전진우가 이제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박상혁과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를 그런 전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 보니까 저도 경기장에서 보니까 최지목 선수가 왼쪽 레프트 윙처럼 깊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무조건 내리는 전술을 쓰면서 이제 스토퍼와 리베로가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공격을 할 수 있는데 키는 최지목 선수가 담당을 하면서 좀 옅어질 수 있는 그 우측 공간은 저희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폭을 넓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김상준 선수와 이종상 선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3선에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종상 선수가 이제 뭐 수비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3-2-4-1 형태라고 봐도 무방한 전술이라고 저는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았을 때는 그 최지목 선수가 깊게 올라가 있어서 이제 사이드를 책임지니까는 전진우 선수가, 네네. 저는 그 뮬리치랑 동일선상까지 약간 투톱처럼 올라가 있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진우 선수 인터뷰도 보면 감독님이 이제 본인을 어떻게든 좀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이 전진우 선수를 좀 살리기 위한 전술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시즌에는 전진우 선수가 받은 이제 등번호도 좀 특별하고, 이런 등번호에 맞게 활동을 하려고 좀 더 특별한 그런 뭐 임무를 주어진 것도 같아요. 보았을 때. 네, 커너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전술적으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제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저는 수원 경기를 보면서 양영모 선수가 빌드업에 참가하는 경우를 몇 번 본 것 같진 않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올라가자, 이제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첫 경기에
이제 주전이 몇몇 빠져서 그런지 완벽하진 않았다. 충남 아산이 작년에도 뭐 상위권 팀도 아니었고 그렇게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좀 애를 먹었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선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또 주전들이 나오면 개막전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조윤성 선수가 전반에 퇴장을 당하고 힘들어졌죠. 예. 예,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에 따라서 후반전에는 그냥 지키는 축구를 하게 됐다는 게 살짝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예, 더 볼 수 없어가지고 참 아쉬웠어요, 그게. 특히나 또 최진묵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이기재 선수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라운드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 최지묵 선수를 대체해서 뭐 영입전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스쿼드에서는 이 자리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랑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서 그쵸. 예. 아무래도 이상민 선수를 이제 왼발잡이인 선수이기도 하니까 왼쪽 백으로 쓰면서 지금 쓰고 있던 최지묵의 역할을 이상민이 해주는 거는 어떨까라는 게 지금 최고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상민 선수를 이제 아까처럼 말 그대로 좌측 공격적으로 사용을 해서 최지묵 선수처럼 그렇게 쓰면서 윙을 이제 손석용 선수로 사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이 있기도 해서 지금으로 쓸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전술적인 키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불운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코너스님은 뭐 이런 좀 전술적 측면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변형 3백을 쓰는 거니까 아예 이제 3백으로 가고 차라리 중원에서 좀 빌드업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꾸려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일단은 다음 경기를 보면서 염기훈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술적인 거고 뭐고 그 약간 체급차? 그러니까 아산 축구팀을 제가 뭐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스쿼드 차에서 오는 그 기량차가 좀 있어 보여서 제가 퇴장당한 거에도 불구하고 이겼잖아요. 전술적인 힘으로 이겼다기보다도 선수들의 그런 체급 차로 인해서 그냥 찍어 눌러서 이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경기서부터는 좀 더 전술적으로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좀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개막전에서 그 신입생 선수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뭐 조윤성 선수도 있었고요, 뭐 최지묵 선수도 있었고, 임대 복귀한 선수도 있었죠. 뭐 김상준 선수, 박상혁 선수도 그렇고요. 후반에는 백동규 선수도 들어왔고요. 뭐 이런 선수들의 활약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건어스님부터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다면. 일단 저는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조윤성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일단 발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커버 범위도 되게 넓었고, 또 발밑도 좋았기 때문에 빌드업에서도 또 강점이 있었던 선수였고요. 이제 또 찾아보니까 조윤성 선수가 충남 아산에서 또 이적을 네, 했더라고요. 아산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친정팀을 또 1라운드에서 상대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힘이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파이터요. 네, 조윤성 선수가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손석영 선수는 제가 크게 기대하진 않았었어요. 아, 저 손석영 선수도 나왔죠. 예, 저는 이제 스탯만 가지고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맞아. 굉장히 나도 투지 그랬어. 넘치는 예, 플레이를 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백동규 선수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했는데 너무 많은 이제 기대를 해서 그런지 살짝은 좀 아쉬운, 그러니까 후반에 이제 갑자기 투입되면서 약간 좀 이제 제 실력이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브라이언님 마킹 후보가 백동규 선수입니다. 저는 냉정하기 때문에 내 새끼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네, 내 새끼라고 봐주지 않는 건어스의 그 평가였고요. 그 브라이언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어서 백동기 선수를 저도 얘기를 하자면, 축구적으로 보았을 때는 발이 빠르고 공중권을 좀 잘 제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지컬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자기 말로는 자기의 장점은 양발에 능한 선수다라고 말을 해서, 그 선수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제 왼발과 오른발을 사용하는 빈도수를 보았을 때 어느 한 발을 가리지 않고 둘 다 잘 써서 뭐 의심의 여지는 없었고, 뭐 이어서 최지묵 선수도 이야기를 하면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너무 좋은 카드였고 전술에도 걸맞게 플레이를 해주어서 되게 좋았고, 또 킥이 상당히 좋기도 한데 전반에 크로스 올라온 것들에서 좀 미스도 하나 있긴 했어요.
좀 실수가 있더라고, 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살짝 걷어냈는데 엇 맞은 건지 해서 상대 팀한테 연결이 됐는데. 연결 큰일 날 뻔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저희 주장이 막아줘가지고 실점 위기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1라운드만 봤을 때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근데 또 이제 안타깝게 개막전에 너무나도 좀 큰 부상 때문에 그리고 또 전반에 저희가 그 최지묵 선수 크로스에 이상민 선수한테 가는 볼도 있었잖아요. 그런 좋은 찬스도 있었고 그래서 와 저런 거 봤을 때 저는 이기재가 생각이 안 날 정도였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뭐 두 분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그 팬분들 평가하시는 거 보니까 조윤성 선수랑 또 손석영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선수들이 빅버드의 뉴 제네레이션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고 저는 박상혁 선수가 이제 저기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일찍 나갔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서 좀 더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 뮬리치랑 투톱을 형성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연결고리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용이 치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 뮬리치의 그 넘겨주던 그 뭐죠? 원타치 패스. 아 맞습니다.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런 센스나 활동력을 아직 갖고 있는 선수라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보여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저도 짧게 얘기를 하자면 그 이번 시즌에 박상혁 선수가 8번이란 번호를 배정받았을 때 좀 기대가 많이 큰 선수일 것 같다라고 처음에 느꼈고 그 다음에 1라운드를 보고 전술을 조금 이제 보았을 때 되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맡은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한 포지션이기도 해서 개막전에 많은 거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모습이어서 또 일찍 교체 카드로 헌납된 것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뭐 시즌은 기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의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막전 결과만 봤을 때 이제 우리 크루분들께서 제일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 좀 한 명씩 꼽아주세요. 뭐 커너스부터 좀 한 명 꼽아주시죠. 네, 저는 퇴장당한 조윤성 선수 꼽겠습니다. 꽂혔구나. 네. 마킹은 카즈키 했잖아. 조윤성인데 조인성으로 보이더라고. 준비하신 드립입니까?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올해는 이런 낡은 개그와는 단절하고 새로운 개그로 거듭나겠습니다. 하여튼 조윤성 선수 가장 좀 인상 깊게 보셨다고 했고요. 브라이언님은 제일 기대되는 선수가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김상준 선수도 뽑을까 했는데 개막전 퍼포먼스로만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저는 손석용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단 교체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였고 이제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가 뭘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한 명이 없는데도 되게 극대화하여서 잘 보여줬거든요. 피치 위에서 조금 발휘하는 게 저는 아무래도 손석용 선수가 기대에 너무 이상으로 잘 해주었고 시간도 잘 이렇게 벌어주었고 해서 저는 뭐 기대되는 선수를 공격적인 카드로만 뽑고 싶어서 손석용 선수로 했습니다. 예, 저도 손석영 선수를 꼽고 싶은데 이 선수 에너지 레벨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아까 경기장 분위기를 바꿨고 기대가 안 되는데도 헤더까지도 적극 가담을 해서 또 뺏겼는데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공을 지키고 끝까지 뭐 크로스하는 모습이나 좀 이런 모습이 되게 자신감이 좀 넘쳐 보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2골 넣은 뮬리치는 아무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뮬황이 서운할 겁니다. 두 번째 2회차 때 하겠습니다. 2회차네. 그럼 뮬리치가 한 골 더 넣어야겠네. 그렇게 해서 개막전 경기에 대해서는 좀 나눠봤고요. 또 개막전에 좀 이머저머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이라서 그런지 티켓팅이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블루패스로 하는데 N석이 거의 매진이었나 그럴 거고 그거 아직 처음 들어가는데 대기 걸리고 막 서버 터지고 저 원래 테이블석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못 먹고 이제 N석을 갔는데 N석에서도 뭐 연석이 힘들어갖고 좀 다 떨어져서 보고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또 2부 최다 관중이 왔습니다. 몇 명 왔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겁니까? 삼성이 1위로 마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관중 수만큼은 뭐 지면 안 되죠, 사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저희가 팀이 2부로 갔는데 작년보다 개막전 관중이 늘었잖아요. 개막전이 11,000명 정도 왔을걸요? 11,000, 12,000? 근데 이제 이번 시즌 그 경기 때가 14,000명 왔다고 했어요. 맞아요, 14,000명.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아이러니한 팀이고 뭐 개막전 상대가 아산이었는데 아산뿐만이 아니라 더 서포터즈가 강한 뭐 안양이나 이부의 부산 같은 팀이랑 할 경우에는 보다 더 갱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N석은 언제나 미어 터졌고 응원 퍼포먼스, 현장 분위기도 대단했잖아요. 뭐 현장 분위기 이번에 N석을 왔는데 뭐 깃발이 일단 더 많아졌고 청백적 깃발 너무 멋있더라고.
네, 맞아요. 개인 지지자 깃발도 조금 보였고, 영상으로 봤을 땐 카니발의 한을 좀 그렇게 코르테오로 이제 저희가 풀어나가고, 저는 N5석 쪽에 앉았는데, N5석 쪽도 뒤에서 막 목 쉬어가면서 서포팅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무엇보다 깃발이 좀 많아졌고, 소리는 항상 컸지만, 2부여도 소리가 작진 않았다라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엔서 그 사이드 쪽은 조금 이제 응원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는 좀 엔석 사이드나 맨 뒤나 이런 데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고요. 또 반가운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개막전 때 아니 개막전이 아니죠. 작년 그 강등됐던 경기 날에 뭐 저기 현규 제주도에서 오고 있는 현규나 뭐 도안이나 우리 다 울면서 집에 갔는데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반갑게 또 웃고 있으니까 또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다 만나고 하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우종이가 제가 어디 있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귀신같이 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항상 화가 나 있어. 아니 은별이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잠깐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뒤에서 우종이랑 브라이언이랑 뒤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종이 화가 나 있어. 아, 근데 이게 이제 진지하게 이게 저를 좋아해서 자꾸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지, 그래서 자기가 저를 봤대요. 어디서 봤다는 거야? 뭐 제가 우만동에 살았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너는 왜 우리 동네 왔는데 뭐 얘기를 안 하냐, 뭐 내가 너를 봤는데 너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래서 그 사람 한 명 안 보였거든요.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그 우종이 형이. 우종이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죠. 그냥 뭐 재밌었어요.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고, 개막전에. 우종이도 봐서 너무나 반가웠고 정말 뭐 이제 강등당한 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넘쳐났다는 거, 이 개막전 현장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 시즌부터는 제가 이제 2부 리그에 있기 때문에 1부 리그 승격 때까지는 만세 삼창을 하지 않습니다. 버너스 알고 있었습니까? 보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지 근데? 아무래도 그 이제 제 추측인데, 뭐 만세 삼창이나 카니발을 하면 들떠 있잖아요, 조금 선수단이랑. 그런 거를 좀 자중하고 계속 이어나가서 우리는 이제 1부에 집중하자. 올라가자.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일부가 확정되는 날에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냥 이렇게 분위기 맞게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만세 삼창, 카니발은 진행되지 않고요. 또 이유는 아시겠지만 영기영 감독에 대한 콜과 응원가도 올해는 좀 안 하는 걸로. 대신 코르테오가 이제 사전 경기 전에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신규 응원가들이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인데 신규 응원가는 저희 골다방 크루에서 좀 스터디를 해가지고 라이브나 이런 연주 영상으로서 좀 가이드가 좀 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어스님이 디자인하신 스티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구독자 2K 기념으로 나눠드리려고 해서 한 150명분 준비를 해갔어요. 그리고 설마 더 오실까 해서 한 50장 이상 더 여유분을 챙겨왔는데 1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나가는 길에 뭐 엄청 몰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기둥을, 누가 기둥을 잡고 기둥의 기준으로 이게 진짜 한 구라 아니고 이게 한 2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200명 정도 있었어. 저랑 은별이가 근데 우리 여기서 나눈다고 했는데 왜 지미스 형이 없지 했는데, 야 설마 저기에 있겠어? 꼴다방 저 정도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미스 형이 그 안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나 서포팅 도와드려야겠다 갔는데, 이제 잠깐만요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따갑게 보는 거예요. 왜 쟤는 새치기 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받으려 하는 거냐, 막 이렇게. 그렇게 시선이 느껴졌어요, 처음에. 나눠드렸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었고. 어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건어스님의 그 디자인 능력이 또 빛을 발하네요. 아이, 다 뭐 지미스님의 그 안목 덕분이죠. 제가 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래서 후속작 가나요? 후속작이요? 뭐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뭐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아니 다 못 드려서 그날 오셨는데도 다 못 드려가지고 되게 죄송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못 드린 분은 저희도 이제 나중에 또 제작해서 좀 그때그때마다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꼴을 못 보니까 채찍을 가야 될 테니까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그날 저희 그 이벤트에 참석해주신 구독자, 또 구독자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이벤트를 종료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니폼 대란이죠, 대란. 이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유니폼 자체가 출시가 굉장히 늦었어요. 거의 개막전 며칠 전에 하는 경우가 없는데 며칠 전에 이제 공개가 되고 공개도 솔직히 오피셜 공개보다도 미디어 데이에서 먼저 밝혀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참 말인지 방군지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게 아무래도 그 가슴에 이제
마킹해야 되는 그 스폰서가 좀 늦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아마 요 문제 때문에 늦게 결정이 된 것 같고, 이게 늦게 출시된 만큼 이제 1차분이 아시겠지만 개막전 그때가 아마 3.1절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막전까지 오프라인에서 먼저 풀었고, 그때 또 잼버리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잼버리 난 못하겠어. 아니, 유니폼 하나 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게 근데 진짜로? 그렇게 안 하면 못 사겠더라고. 나는 온라인을 기대했지. 온라인마저 아니, 서버가 근데 터졌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그 잼버리를 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잼버리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힌 거죠. 나도 이게 어이가 없고, 서버 터지게 만드는 것도 어이가 없고, 서버 터져서 난 계속 장바구니 넣고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제 안 넘어가. 그래서 딱 나중에 한 6분 정도 지나니까는 이미 품절이래. 근데 그날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좀.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유니폼이 항상 매년 이렇게 품절 대란에 뭐 웃돈 거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판매 데이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회사든. 예. 그러면 그거를 고려해서 좀 여유 있게 제작을 하면 될 텐데 왜 항상 그렇게 유니폼 하나 사는 걸 가지고 그렇게 팬들이 힘들게 하는지. 팬들끼리 내부 경쟁해야 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이번 시즌 유니폼이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 제가 유니폼 보고 웬만하면 예쁘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그치, 안 하시죠. 예. 좀 예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항상 유니폼에는 홈에는 그 청백적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항상 어떤 유니폼에도. 예, 근데 이번에는 빨간색이 빠져 있더라고요. 유니폼에. 네, 그 골드 색이 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우승했어? 골드를 왜 넣었어? 우승해야지 골드 넣는 거 아니야? 왜 넣었어? 2부의 골드를? 우승을 기원하며 미리 자축. 자축하는구나. 예. 아, 그래서 유니폼 리뷰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컨텐츠로 좀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물론 이 스폰서가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개막전에 맞춰서 팬들을 좀 입게끔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은 이해를 해요, 저도. 근데 이제 프리오더나 좀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스폰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좀 고지해서라도 좀 미리 좀 팬들한테 좀 살 수 있는 좀 그거를 좀 만들어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좀 있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도 저기 오프라인 이제 제 상시 판매 시작한 그저께인가요? 오픈런 샀습니다. 버너스 것까지 사서, 제가 아시겠지만 그 내부에 사러 들어가면은 뒤에 줄이 엄청 길고 그 포스기에 이제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전쟁이야. 그래서 빨리 그 사이즈를 빨리 획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버너스가 3X 라지 해달라 그랬는데 없어. 눈앞에서 나갔어.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야 급해 빨리 결정해. 2X 라지 갈 거 안 할 거야. 2X 라지 하신다 그래갖고 살을 빼죠, 뭐 제가. 살을 빼면 되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쫄티로 입던지 뭐. 그래서 투행라로 갔다는 거, 카즈키, 저희 다 카즈키로 이제 마킹을 했고, 유니폼 사기 힘든데 여러분들도 지금 다 구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브라이언은 아직. 저는 사실 지금 끌리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못 사고 있고, 이거는 뭐 핑계일 수 있지만 그렇게 잼버리하고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건 힘들고, 이제 본업에도 지장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러게요. 이게 처음에 오픈런 하는데도 많은 분들 계셔서 놀랬어요. 이게 직장도 있고 학교도 다니실 텐데, 그 와중에 오픈런한 직장인 저도 있죠. 처음에 그거를 느꼈을 때는 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렇게까지 하는 분들 되게 존경스럽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저 브라이언 저 6월 달에 유니폼 개타는 거 아닌가. 하여튼 유니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2라운드가 서울 이랜드 목동 원정을 떠납니다. 원래 잠실로 원장을 떠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잠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동으로 임시구장을 쓰고 있고 이제 목동으로 떠나는데, 첫 경기 서울 이랜드와 부산 경기, 이것도 약간 2부 리그의 그 우승 후보들 간의 경기였는데 의외 결과가 나왔어요. 부산을 3대 1인가? 3대 0이에요, 0. 3대 0이에요. 3대 0으로 서울 이랜드가 이겼는데, 보신 분들 좀 이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후반전은 풀타임을 봤고 전반전은 잘 못 봤는데, 그럼 보고 또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본 거를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첫 번째 득점에서는 코너킥 세트피스로 넣었어요, 이랜드가. 이랜드의 코너킥 전술은 뭐 다른 팀이랑 다를 거 없이 별반 그냥 박스 밖에 있다가 안으로 한 번에 우르르 침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부산의 마크맨들이 오스마르를 완전히 놓친 게 보였고, 오스마르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침투하면서 혼자 발 앞에 공이 딱 그냥 떨어졌어요.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밀어 넣어서 그렇게 쉽게 전반 한 5분쯤에 이제 실점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무슨 세트피스가 많이 나고 파울을 얻어서 킥을 찼는데,
그 부분에서 뭐 새롭게 이적 온 피터라는 선수가 있어요. 충북 청주에서. 이 선수의 오른발 킥이 조금 많이 위협적이어가지고 세트 피스를 저희가 파울을 좀 덜 내주거나 공중볼에도 이제 우리가 좀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경기를 실제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하이라이트만 이제 봤는데, 근데 확실히 김도균 감독이 오면서 팀의 짜임새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게 약간 좀 끈적한 수비를 하는 것 같아요. 김호규 선수나 이제 골키퍼 윤보상, 오스마르까지 오면서 두들겨 맞긴 계속 두들겨 맞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잘 이제 막아내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비가 탄탄해야지 좋은 이제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밀리치가 1라운드와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는 한 아마 득점을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의 난적인 오스마르가 또 하필이면 서울 이랜드로 갔기 때문에 또 질 수는 없잖아요. 예,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게 무서워요. 감독이 김도균 감독이라는 게 무섭고, 워낙 수원 저희 만났을 때 워낙 강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균 감독이 모르고 있는 거, 수원의 신예들이죠. 저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김주찬이나 이상민 선수 뛰는 걸 봤을 때 100%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뭐 이상민 선수가 어시스트 했던 그 땅볼 크로스가 그냥 마냥 일자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휘어가요. 턴을 그려서. 그게 프로 선수라면 또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가겠지만 또 마냥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잘 떠먹여줬던 장면도 있었고, 김주찬 선수도 예전에 오스마르 한번 턴 적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때 내보냈죠, 아예 밖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내보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김호규 선수 내보내도 좋고, 김호규 선수가 또 인터뷰를 했어요. 도발성 발언을 했죠. 뭐 다른 팀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2부 리그 팀들을 깎아내리면서 수원까지 거기에 접목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은 둥글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옛날에 이천수 선수가 이제 선수 시절에 했던 게 생각나네요. 어디 터키 감독 하나 왔다고 뭐 하듯이, 언제부터 서울 이랜드가 저희들의 그거였죠? 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이랜드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까지 신경이나 썼을 팀은 아니었는데, 올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첫 경기도 무서웠고. 근데 저는 오히려 부산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강팀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작년에 그 일부 승격이 실패에 대한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을 거기도 하고, 또 선수들 좀 나간 선수들도 있고, 뭐 최지목 선수도 수원으로 왔고, 그런 부분에 김상준 선수나 민상기 선수도 주축이었는데도 수원으로 임대 복귀를 했잖아요. 봤을 때 부산이 우승 후보로서의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겁먹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원입니다. 수원은 수원입니다. 또 목동 결사대가 또 원정 가실 텐데 좀 비좁다고 하더라고요. 목동 그 구장이 뭐 주차도 힘들고, 그래서 가시는 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결정합니다. 제가 갑니다, 대신. 저는 교회가 늦게 끝나서 못 가고, 죄다 일요일 경기야.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못 가고, 저희 팀의 막내죠. 하늘 씨도 참석을 할 거고요. 처음으로 여자친구 데리고 간다 그러더라고. 꼭 근데 그런 경기 꼭 그런 게 있잖아. 왜 또 데리고 갔는데 영업 올해는 다르겠지. 수원 선수를 못 믿겠다. 진짜. 올해는 다르겠지. 저는 같이 가서 강등당했어요, 작년에. 지미스 형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맞아, 맞아. 그 정하늘 군이 그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들보다 제일 높아. 진짜 70% 넘을걸? 저는 그냥 빵일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가기 때문에. 10%가 안 될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기고 돌아오시는 걸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라운드 총평 간단하게 논평식으로 좀 해주신다면 보너스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염기훈 감독이 잘 나가는 현대 축구 팀의 그런 전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현대가 전북 현대 아니죠? 예, 전북 현대가 어디죠? 거기 있습니다, 저기. 예를 들면 뭐 아스날이나 리버풀처럼 그런 이제 팀들이 구사하는 전술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트렌드한. 예, 그게 잘 이제 선수들 사이에 녹아든다면 정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2부에서만의 돌풍이 아니라 이제 1부에 올라가서도 확실히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돌풍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임대 영입한 선수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팀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다. 1라운드는 이제 이겼지만 뭐 2라운드나 3라운드에 패배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쉽게 빨리 판단하지 말고 좀 팬들도 여유 있게 길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브라이언 님도 논평해 주시죠.
저도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홈에서 첫 승을 가져가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이제 다음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더 많은 걸 쏟아냈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꼭 연승을 해서 이어나가서 초반부터 우리가 좀 독주할 수 있도록 승점을 많이 벌려놓았으면 하는 게 총평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나중에 승격 문턱까지 갔을 때 조금 더 윤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브라이언님은 초전 박살.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로 총평을 하고 싶어요. 뉴 제네레이션. 창했나? 다 외웠지? 지금 젊어지고 싶으신 거 아니죠? 아니야. 뉴 제네레이션. 이 수원의 젊은 선수들이, 영건들이 제대로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좀 젊은 선수들한테 기대를 좀 많이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팟캐스트 컨텐츠는 이렇게 다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매주 주중에 최대한 시간을 더 내서, 지금은 저희가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피드백 얼른 하고, 조금 더 성공하면 이제 뭐 장비나 뭐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저 해서 여러분들 좀 만족하시는 콘텐츠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2라운드 리뷰와 이모저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또 저희가 좀 밤에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 둘 하면 뭐 평안한 밤 보내세요로 마무리하시죠. 네, 좋습니다. 2라운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편안한 평안한 밤 밤 되세요.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